여러분 안녕하세요. 치과 의사 박민수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은 아마 제 치과 의사 경력 30년 동안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솔직히 이 영상을 올리고 나면 제 동료 치과 의사들한테 욕을 좀 먹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방법은 단돈 5,000원으로 수백만 원짜리 임플란트를 하지 않아도 되는 놀라운 비법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제 환자분 중에 450만 원짜리 임플란트 3개를 해야 한다고 들었던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알려드릴 방법을 6개월 동안 꾸준히 실천하셨더니 놀랍게도 거의 다 녹아내렸던 잇몸뼈가 다시 단단해지면서 임플란트를 하나도 안 하셔도 되는 상태까지 회복되셨습니다.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네,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부탁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정말 도움이 될 거라 확신하기 때문에 영상 보시면서 조금이라도 유익하다 싶으시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 제가 올리는 건강한 치아 관리 정보를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잇몸이 안 좋으신 분들, 특히 임플란트 고민하시는 분들께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의 수백만 원을 아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치과 의사가 된 이후로 지난 20여 년간 수많은 환자분들께 임플란트를 권해왔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당시에는 최선의 치료법이라고 배웠고 또 실제로 효과도 좋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잇몸병에 대한 새로운 연구 결과들을 접하면서부터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잇몸에서 피가 조금 나거나 붓는 정도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십니다. 그냥 양치를 좀 열심히 하면 되겠지, 아니면 나중에 치과 가면 되겠지 하고 미루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이게 바로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잇몸병은 의학계에서 조용한 살인자라고 부릅니다. 왜 그럴까요? 처음에는 아무런 통증도 없고 별다른 불편함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냥 양치할 때 피가 조금 나는 정도죠. 그런데 이 잇몸 세균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 세균들은 우리 입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잇몸의 상처를 통해서 혈관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피를 타고 우리 몸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온갖 병을 일으킵니다. 실제로 대한치주과학회와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의 공동 연구에 따르면 잇몸병이 있는 사람은 당뇨병에 걸릴 확률이 2배 이상 높아진다고 합니다. 또한 심장병 위험은 1.5배, 뇌졸중 위험은 2배 이상 증가하며 심지어 치매에 걸릴 확률도 3배나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무서운 이야기죠? 하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여기서 한 분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봄에 저희 병원에 오신 김영희 님이라는 67세 여성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당뇨병을 앓고 계셨는데 혈당 조절이 잘 안 돼서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약도 드시고 식이요법도 하셨는데 혈당 수치가 계속 높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담당 내과 선생님께서 혹시 잇몸은 괜찮으신가 해서 치과 검진을 권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 오셨는데 검사를 해보니 중증 치주염이었습니다. 잇몸뼈가 거의 절반 가까이 녹아 있었고 치아도 흔들리는 상태였습니다. 당장 임플란트 여러 개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저는 이분께 일단 잇몸 치료부터 집중적으로 해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알려드릴 5가지 방법을 아주 정확하게 지키시라고 당부드렸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잇몸 염증이 거의 다 사라졌고 흔들리던 치아들도 많이 단단해졌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당뇨 수치였습니다. 당화혈색소 수치가 8.2에서 6.5로 떨어진 겁니다. 내과 선생님도 깜짝 놀라셨다고 하더라고요. 이분은 지금도 석 달에 한 번씩 정기검진 오시는데
여전히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십니다. 임플란트 하나도 안 하시고 말입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그 5,000원의 정체가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약국에서 판매하는 클로르헥시딘이라는 성분이 들어간 구강 가글액입니다. 이름이 좀 어렵죠? 클로르헥시딘. 하지만 약국에 가셔서 그냥 잇몸에 좋은 가글액 주세요 라고 하시면 약사님이 다 아십니다. 대표적인 제품으로는 헥사메딘이나 가그린 같은 제품들이 있습니다. 가격은 보통 4,000원에서 7,000원 정도 하는데 한 병이면 한 달 정도 쓸 수 있습니다. 이게 왜 효과가 있냐고요? 클로르헥시딘은 원래 잇몸 수술 후에 치과에서 처방하는 의약품 성분입니다. 잇몸병을 일으키는 세균을 99%까지 없애주는 아주 강력한 살균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걸 그냥 일반 구강 청결제처럼 아무렇게나 쓰시다가 효과를 제대로 못 보십니다. 제대로 쓰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황금 시간 법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양치하고 나서 바로 가글을 하십니다. 이게 큰 실수입니다. 왜냐하면 치약에 들어있는 계면활성제라는 성분이 가글액의 효과를 떨어뜨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양치를 하신 후에는 최소한 30분 정도 기다리셨다가 가글을 하셔야 합니다. 그럼 언제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바로 잠자리에 들기 직전입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는 침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입안이 마르면서 세균들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증식합니다. 낮에는 침이 계속 나와서 세균을 씻어내 주는데 밤에는 그게 안 되니까 세균들의 천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직전에 가글을 하면 이 세균들을 확실하게 잡아줄 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가글액을 입에 넣으시고 바로 뱉지 마시고 최소한 1분 동안 입안 구석구석에 머금고 계셔야 합니다. 그냥 가만히 머금고 계시는 게 아니라 가글거리면서 입안 전체에 골고루 닿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1분 후에 뱉으신 다음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절대로 물로 헹구시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가글하고 나서 또 물로 입을 헹구시는데 그러면 가글액의 성분이 다 씻겨나가 버립니다. 가글하고 나서 그냥 그대로 주무시면 됩니다. 그 성분이 밤새 입안에 남아서 세균들과 싸워줍니다. 두 번째는 죽염 비법입니다. 예전부터 소금물로 양치하면 잇몸에 좋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맞는 말이긴 한데 일반 소금을 그냥 쓰시면 안 됩니다. 일반 소금은 입자가 거칠고 독성 물질이 남아 있어서 오히려 잇몸을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하는 건 9번 구운 죽염입니다. 죽염은 대나무 통에 소금을 넣고 9번이나 고온으로 구워서 만드는데 이 과정에서 독성은 다 날아가고 몸에 좋은 미네랄 성분만 남게 됩니다. 마그네슘, 칼륨, 칼슘 같은 성분들이 풍부해서 잇몸 건강에 정말 좋습니다. 사용법은 간단합니다. 칫솔에 치약을 묻히신 다음에 그 위에 죽염 가루를 콩알의 3분의 1 크기 정도만 살짝 묻히시면 됩니다. 너무 많이 묻히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양치하실 때 절대로 힘주어서 빡빡 문지르시면 안 됩니다. 마치 잇몸을 마사지해 주듯이 아주 부드럽게 닦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헹구실 때도 찬물 말고 미지근한 물로 헹구세요. 찬물로 헹구면 잇몸에 혈관이 수축되는데 미지근한 물로 헹구면 혈관이 열려서 좋은 성분이 더 잘 흡수됩니다. 세 번째는 3분 잇몸 근력 운동입니다. 우리 몸의 모든 부위가 다 그렇듯이 잇몸도 운동이 필요합니다. 잇몸으로 가는 혈액순환을 좋게 만들어서 잇몸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겁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손을 깨끗이 씻으시고 검지손가락으로 잇몸 바깥쪽을 살짝 누르시는 겁니다. 아프지 않을 정도로만 꾹 눌렀다가 가볍게 튕겨주시는 거예요. 톡톡톡 하는 느낌으로요. 이걸 위 잇몸 전체, 아래 잇몸 전체에 다 해주시는 겁니다. 앞니부터 시작해서 어금니까지 바깥쪽만 하시면 됩니다. 이게 대략 3분 정도 걸립니다. 하루에 2번, 아침에 일어나서 1번, 저녁에 자기 전에 1번 해주시면 완벽합니다.
처음에는 좀 귀찮으실 수 있는데 한 일주일만 하시면 습관이 되고 또 실제로 잇몸이 단단해지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여기서 두 번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철수 님이라는 72세 남성 환자분이셨습니다. 이분은 젊었을 때부터 담배를 피우셔서 잇몸 상태가 정말 안 좋으셨습니다. 치아가 여러 개 흔들리고 음식을 드실 때마다 불편하셔서 제대로 식사를 못 하실 정도였습니다. 다른 치과 두 군데를 다녀오셨는데 두 곳 다 임플란트를 여러 개 해야 한다고 했답니다. 비용도 총 600만 원 넘게 나온다고 하셔서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크셨죠. 그래서 저한테 오셨을 때 선생님 정말 방법이 없을까요? 임플란트 말고 다른 방법은 정말 없나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임플란트가 필요하긴 합니다. 하지만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을 정말 정확하게 하루도 빠짐없이 6개월만 해 보시겠습니까? 그래도 안 되면 그때 임플란트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라고요. 이분은 경제적인 부담도 있으시고 해서 정말 열심히 하셨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가글액도 빠뜨리지 않으시고 주겸 양치도 하시고 잇몸 마사지도 매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담배도 끊으셨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했습니다. 석 달 후에 검진하러 오셨을 때 저도 놀랐습니다. 잇몸 색깔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전에는 빨갛고 퉁퉁 부어 있었는데 건강한 분홍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흔들리던 치아들도 많이 단단해졌고요. 6개월 후에는 임플란트 없이도 불편함 없이 식사하실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셨습니다. 이분은 지금도 1년에 한두 번씩 정기검진 오시는데 올 때마다 저한테 정말 고맙다고 인사하십니다. 네 번째는 최고의 잇몸 영양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즘 약국이나 인터넷 보면 잇몸 영양제가 정말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한 통에 몇만 원씩 하는 것들도 있고요. 물론 그런 제품들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돈 한 푼 안 들이고도 효과 좋은 천연 영양제가 있습니다. 바로 다시마입니다. 다시마에는 알긴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잇몸 염증을 막아주고 상처를 빨리 아물게 하는 천연 밴드 같은 역할을 합니다. 게다가 칼슘, 요오드,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도 엄청나게 풍부합니다. 이런 미네랄들이 잇몸뼈를 튼튼하게 만드는데 꼭 필요한 영양소들입니다. 사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른 다시마를 준비하시고 손가락 한 마디 정도 크기로 자르십니다. 그걸 식사하시기 30분 전에 입에 넣고 씹지 말고 그냥 빨아먹으시는 겁니다. 10분 정도만요. 그러면 다시마에서 좋은 성분들이 침과 섞여서 입안 전체에 퍼지고 그게 잇몸에 직접 작용하는 겁니다. 하루에 3번 매 식사 전에 하시면 가장 좋고 힘드시면 하루에 한 번이라도 꾸준히 하시면 효과 보실 수 있습니다. 단 갑상선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요오드 섭취를 조심하셔야 하니까 꼭 담당 선생님과 상의하신 후에 하세요. 다섯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칫솔 혁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가장 기본이면서도 가장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칫솔을 고르실 때 뻣뻣한 게 잘 닦이겠지 하고 생각하시는데 이게 큰 잘못입니다. 뻣뻣한 칫솔은 치아는 깨끗하게 닦을 수 있을지 몰라도 잇몸을 계속 상하게 만듭니다. 마치 얇은 비닐을 쇠수세미로 문지르는 것과 같습니다. 당장은 괜찮은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면 잇몸이 점점 닳아서 내려가고 치아 뿌리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 찬 것만 먹어도 이가 시리고 결국에는 치아가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꼭 부드러운 칫솔을 쓰셔야 합니다. 약국이나 마트 가셔서 미세모 또는 초극세모라고 써 있는 칫솔을 고르세요. 처음에는 너무 부드러워서 제대로 안 닦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실 수 있는데 그게 정상입니다. 오히려 그게 잇몸을 보호하면서 닦는 거예요. 그리고 닦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좌우로 빡빡 문지르시면 안 되고 잇몸에서 치아 쪽으로 쓸어내리듯이 닦으셔야 합니다. 위쪽 치아는 위에서 아래로, 아래쪽 치아는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는 느낌으로요. 힘은 거의 안 주셔도 됩니다. 그냥 부드럽게 쓸어주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칫솔은 3주에 한 번씩 꼭 갈아주세요. 칫솔모가 조금만 벌어져도 효과가 뚝 떨어집니다. 또 사용하신 후에는 물로 깨끗이 헹구시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세워서 보관하세요. 칫솔 커버 씌우시는 분들 많은데 그러면 세균이 더 잘 번식합니다. 여기서 세 번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순자님이라는 65세 여성분이셨는데 이분은 평생 이가 튼튼하다고 자부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양치할 때마다 피가 나고 입 냄새도 심해지셔서 오셨습니다. 검사해 보니 잇몸병이 꽤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경우가 특이했던 게 양치를 하루에 3번씩 아주 열심히 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왜 잇몸병이 생겼을까요? 바로 칫솔 때문이었습니다. 이분은 깨끗하게 닦아야지 하는 마음에 아주 뻣뻣한 칫솔로 힘주어서 빡빡 문지르셨던 겁니다. 30년 넘게 그렇게 하셨으니 잇몸이 계속 상처를 입고 또 상처를 입는 악순환이 반복됐던 거죠. 제가 이분께 부드러운 칫솔로 바꾸시고 힘 빼고 부드럽게 닦으시라고 했더니 처음에는 선생님 이렇게 닦으면 제대로 닦이겠어요? 라고 의아해 하셨습니다. 그래도 제 말씀대로 한 달간 해보시라고 했죠. 그리고 가글액 사용법과 주겸 양치, 잇몸 마사지까지 다 알려드렸습니다. 한 달 후에 오셨을 때 이분이 깜짝 놀라셨습니다. 선생님, 양치할 때 피가 안 나요. 그리고 입 냄새도 거의 없어졌어요. 하시면서요. 석 달 후에는 잇몸 색깔도 완전히 건강한 분홍빛으로 돌아왔고 지금은 2년째 건강하게 유지하고 계십니다. 이분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양치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5가지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클로르헥시딘 가글액을 잠자기 직전에 1분간 머금고 물로 헹구지 말 것. 둘째, 9번 구운 주겸으로 부드럽게 마사지하듯 양치하고 미지근한 물로 헹굴 것. 셋째, 하루 2번 3분씩 잇몸을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려서 혈액순환 시킬 것. 넷째, 마른 다시마를 손가락 한 마디 크기로 잘라서 식사 전에 10분간 빨아먹을 것. 다섯째, 부드러운 미세모 칫솔로 힘 빼고 쓸어내리듯 닦고 3주마다 새 칫솔로 교체할 것. 이 5가지입니다. 하나도 어려운 게 없죠? 돈도 거의 안 듭니다. 가글액 5,000원, 주겸 10,000원 정도, 다시마 몇천 원이면 한 달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 1개 하는 돈이면 몇 년은 좋게 쓸 수 있는 금액입니다. 많은 분들이 잇몸 문제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거나 반대로 이미 늦었다고 포기하십니다. 하지만 제가 30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봐온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잇몸은 우리 몸에서 회복력이 아주 좋은 조직입니다. 제대로 된 방법으로 꾸준히 관리만 해주시면 60대, 70대에도 충분히 건강한 잇몸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기적처럼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최소한 한 달은 꾸준히 하셔야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하고 석 달 정도 지나면 확실한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6개월 이상 꾸준히 하시면 정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겁니다. 제가 이 영상을 만든 이유는 정말 간절합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잇몸 때문에 고생하시는 걸 보면서 조금만 더 일찍 제대로 된 방법을 알았더라면 임플란트 안 해도 됐을 텐데 하는 안타까움이 컸습니다. 임플란트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정말 필요한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충분히 자기 치아를 지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방법을 몰라서 수백만 원씩 들여서 임플란트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서 자기 것만큼 좋은 건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임플란트라도 내 치아만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오늘 당장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방법들은 매일 꾸준히 하셔야 효과가 있습니다. 사흘 하다가 일주일 쉬고 그러시면 소용없습니다. 매일 빠짐없이 하시되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습관으로 만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둘째, 치과 정기 검진은 꼭 받으세요.
아무리 집에서 잘 관리하셔도 6개월에 한 번씩은 치과에서 스케일링도 받으시고 검진도 받으셔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셋째, 담배는 꼭 끊으세요. 담배만큼 잇몸을 망가뜨리는 게 없습니다. 아무리 관리를 잘하셔도 담배를 피우시면 효과가 절반도 안 됩니다. 넷째,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우리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잇몸도 약해집니다. 그래서 적당한 운동과 충분한 수면도 함께 챙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한 잇몸은 건강한 노년의 시작입니다. 잇몸이 건강해야 제대로 씹어서 드실 수 있고, 제대로 씹어야 소화도 잘 되고 영양도 제대로 흡수됩니다. 그래야 건강하게 오래 사실 수 있습니다. 또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잇몸 건강은 단순히 치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뇨, 심장병, 치매, 뇌졸중 같은 무서운 병들과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 잇몸 관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지금 당장 약국 가셔서 클로르헥시딘 가글액 하나 사시고 마트 가셔서 부드러운 칫솔이랑 축염, 다시마 장만하세요. 그리고 오늘 밤부터 바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한 달 후에 여러분의 잇몸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직접 느끼실 겁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이 여러분께 정말 큰 도움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주변의 잇몸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임플란트 고민하시는 분들께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의 건강을 지키고 수백만 원을 아껴줄 수 있습니다. 댓글로 궁금하신 점이나 실천 후기도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다 읽어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